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5분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제목이 내 건강, 뇌 건강입니다. 이 의미는 나의 건강과 그리고 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브레인이라고 하는 뇌의 건강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별로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무엇인지 또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래 살죠. 100세 시대라는 거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오랜 수명을 갖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평균 83세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21년도 통계청 자료에서 얘기하는 내용에 따르면 평균 86세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명보다 더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제가 대전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수로서. 근데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사에서 제가 신경심리학을 전공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제 강의의 제목과 같이 정신적인 건강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멘탈 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신체적으로 몸이 아프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사를 맞든 진료를 하든 약을 먹든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빠른 선택과 처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참고 있는 경우들도 있겠고, 아니면 옆 사람한테 뭐 고민 상담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음이 조금 더 지나치게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마음이 아프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나요?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정신과에 가야 되는 결과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라고도 하고, 우리 정신건강의학과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근데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네, 편견.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질환이 있다라고 보면 뭔가 편견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병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네, 병이 더 커지고 극대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작은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더 큰 어떤 정신적 질환으로 확장이 되게 되고, 또 나아가서 하나의 어떤 정신적 어려움이 두 개, 세 개의 중복적인 정신적인 질환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프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 내 건강, 뇌 건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100세에 넘는, 우리가 100세 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치매겠죠. 치매도 사실 우울증을 방관하고 그냥 방치했을 때 치매로 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신적 건강을 담당하는 우리의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뇌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신경과학 수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신체라고 하는 부분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뇌에서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해주지 못하면 우리 몸을 제대로 건강하게 기능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 이런 몸이 속수무책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근데 요즘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 몸 건강을 찾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요. 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많이 하고요. 필라테스, 요가, 명상, 아니면 조깅 등등의 많은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정신적인 건강, 정신 건강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뭐, 명상도 사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몸 건강한 게 사실 마음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정신적 건강,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가령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거나 내가 어떤 몸에 신체적인 어떤 질환이 생긴 사람들이 정신이 굉장히 건강했을 때 그런 어떤 나머지 나의 삶을 굉장히 더 열심히 일상생활을 기능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우울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불안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공황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등등의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 신체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한 15년간 이렇게 교육의 현장에서 있으면서 가까이서 보다 보면 20대 젊은 우리 학생들도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20대만 그럴까요? 30대, 40대, 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가령 정신적인 어떤 제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신적 건강 중에서도 정신적 질환을 얘기했을 때 가장 요즘 현대사회에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울증, 우울장애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건 정말 빠르게 탈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치매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또 다른 지장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울장애 말고도 또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에 지장을 받는 또 다른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중독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가장 흔한 것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의 중독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게임 중독, 당연히 어린 학생들, 성인들도 많죠. 그리고 게임 중독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좋은 옵션을 갖기 위해서 또 돈을, 경제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소비해야 되는 그런 중독에도 빠지게 되고요. 또는 이런 중독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로 그치지 않아요. 네,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이죠. 그리고 성 중독도 이어질 수 있고요. 무분별하게 내 생활을 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저지르는, 그렇게 통제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서 100 플러스 알파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몸이 자꾸만 건강해져 가는데 우리 정신은 얼만큼 건강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신적 부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게 되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능이 높으신가요? 아니면 낮으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레이몬드 카텔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능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유동적 지능입니다. 유동적 지능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동적 지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굉장히 천재적이고 다 명문대 출신의 아주 머리가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지능적으로 높게 갖고 태어난 이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지능이 점차 유동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나이가 들어서 고령이 되게 되면 당연히 지능은 퇴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 지능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환경 안에서 내가 노력하고 뭔가 배움의 기회라든가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더 넓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지적인 능력들을 끊임없이 내가 결정하면서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네, 타고난 유전적으로 뭐 천재적 타고난 지능도 좋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내 노력하는 어떤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적 지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플라스티시티라고 하고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형질이 사실 우리가 손으로 플라스틱 병을 누르면 변하잖아요. 그런 형태입니다. 뇌 가소성이라고 해서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는 계속 변화된다는 거죠. 그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으면 바로 자풀이 자라나고 굉장히 도로가 갈라지고 엉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에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 보면 굉장히 매끈하고 길로라고 해야 될까요? 잘 만들어지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나의 뇌 안에 새로운 길로를 만드는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뇌 가소성을 넓히고 확장하는 기회를 나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나의 노력에 따라서 결정적 지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아까 뇌 건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뇌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뇌에 좀 건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뇌에서 그런 신호들을 받아들인 채 살게 됩니다. 지금 저에게도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는 감각적 경험이 주어지고 있고요. 이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불빛이 비치는 이런 시각적 감각적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이 들리는 이런 감각적 청각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저의 이 뇌로 이런 많은 감각들이 인풋이라고 하죠. 입력돼서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결과로서 제가 뇌 안에서 뭔가 통합되고 처리된 결과들을 다시 아웃풋으로 생성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뇌에 어떤 감각적 경험을 줄 것인지는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감각적 경험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보다 내 스스로 좋은 감각적 경험을 많이 경험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우리 뇌를 갖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 옆에 항상 욕을 많이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과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은 저한테 전해지는 감각적 경험이 전혀 달라질 수 있고 저의 뇌 건강에 아주 다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뇌 건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감각적 경험을 떠나서 또 우리가 더 확대하게 되면 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감각과 그 다음에 우리가 활동을 하는 이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 나 자신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뇌에도 좋은 건강의 그런 기능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감각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좋은 경험이 늘어날수록 내가 건강해지고 나의 뇌가 건강해진다는 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또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